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형 일자리 모델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최대 400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기금에 100억 원을 출연금으로 내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미 이들 기업에 최고 80억 원의 투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명신을 제외한 참여 기업들이 현재까지 만든 일자리는 80여 명에 불과해 과잉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화하고 있는 익산 푸드플랜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둘러싼 이해충돌 해결과 품종 다양화를 위한 기획 생산, 중소농 육성 등이 절실합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토종 씨앗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익산 함열에서 토종작물 모종 나눔 행사가 열려 농업인들이 토종 씨앗을 나눠받고 재배 교육도 받았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참전 유공자들은 이제 100세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 익산과 군산시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중견기업인 명신을 제외하고 군산형 일자리 모델에 참여한 기업에게 경영안정 자금이 지원됩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이들 기업이 최대 400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기금에 100억 원을 출연금으로 내기로 오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미 이들 기업에 최고 80억 원의 투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지원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계속된 지원에도 일자리는 80여 명에 불과합니다. 모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은 중견기업인 명신과 4개의 중소기업. 명신은 본격적으로 전기차 생산을 시작하고 에디슨모터스와 대창모터스도 올해 안에 공장 신축이 끝나거나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공장을 신축해도 자금난에 제대로 운영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나머지 두 곳은 여전히 착공이 불투명합니다. 이 때문에 중견기업인 명신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이 추진됩니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각각 50억 원씩을 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면 농협이 최대 400억 원까지 빌려주고 20년 동안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40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업체당 최대 100억 원까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투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군산형 일자리 지정으로 3,400억 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들 기업에 지원되는 투자 보조금은 적게는 48억 원에서 많게는 87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4개 기업에서 만들어낸 일자리는 현재까지 80여 명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이미 정부 지원이 상당한 상황에서 지자체까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옵니다. 사업 자금을 만들고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만 하자. 그것이 해야지 왜 행정에서 민간에서 하는 그 영역의 일들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너무나 열악하고 지금 현재 군산이 너무나 어려워서 군산형 일자리를 만드는데 우리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되지 않느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추진하는 군산형 일자리. 지원하는 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 모영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첫 결실인 단위고벤 출고를 축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단위고벤 출고는 매우 기쁜 소식으로 군산과 전북 지역의 민생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연말까지 3,000대를 생산하고 내년에는 초소형 전기카트부터 대형 전기버스와 전기트럭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국 최초로 양대 노총이 참여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큰 주목을 받았고 지자체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사업 추진에 힘이 붙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배분 기준을 놓고 새만금청과 지자체 간 최종 합의를 통해 오늘 지역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는 수상태양광 투자 유치형 2단계 발전사업 배분 기준에 대해 전체 900메가와트 중 군산은 산업투자형 450메가와트를, 김제시와 부안군은 개발투자형 225메가와트를 각각 배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2단계 사업이 어렵게 확정된 만큼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전북 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서로 협력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의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군산에서 관공선이나 함정 등 공무, 국방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만들기 위해 하반기에 정부의 예비 타당성 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도는 오는 2023년부터 5년 동안 5,300억 원을 들여 기업 입주 공간과 시험 연구센터 등이 들어서는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는 단지가 조성되면 5년 안에 연간 수주액 4,5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1,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서감동 제2산업단지에 도내 공공기관 1호 수소충전소를 만들고 오늘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원율 시장과 유재구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수소충전소는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부지 면적 1,995제곱미터 부지에 건립됐으며 충전 규모는 하루 250kg 정도로 승용차 50대가량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운영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올해부터 익산 푸드플랜이 본격화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이 로컬푸드 직매장과 학교 급식인데요. 농민과 지역 소비자가 서로 만족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둘러싼 이해 충돌과 또 품종 다양화를 위한 기획 생산 등이 절실합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다음 달 준공을 앞둔 익산 모현동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출하농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컬푸드 직매장은 익산 푸드플랜 대표 사업 중 하나. 올해 매출 목표는 로컬푸드 직매장 4곳에서 100억 원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어양동 로컬푸드 직매장 사례를 비춰볼 때 운영 매장 간 경쟁 구도와 농산물 수익을 둘러싼 주도권 갈등 등 이해 충돌 발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들어가는 부분들 세계 지역이 안 되면은 권리만 주장할 뿐이야. 로컬푸드 직매장 지경에 나선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도 고민입니다. 주점 체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미묘한 관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익산 푸드플랜의 또 다른 대표 사업인 학교급식은 연간 매출 목표가 40억 원입니다. 우선 학교급식은 친환경 농산물이 우선시됩니다. 또 학생들에게 고른 영양소 공급을 위해 다양한 농산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익산에서는 쌀과 상추, 딸기 등 일부만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기획 생산을 통한 품종 다양화를 하지 못하면 학교급식 농산물의 50% 이상은 익산이 아닌 외지 농산물이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10가지를 원했을 때 우리는 3가지만 갖고 있어. 이게 다양하다고 해야 되고. 이를 위해 익산시는 지난 3일 전라북도 농식품부와 함께 중소농 중심의 기획 생산을 위한 지역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익산에 있는 중소농이 품종 다양화를 위한 기획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는지는 의문부호가 따르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에 작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한 동에 2-3가지를 넣으면 그 작물 재배도 틀리고 수확 시기도 틀려요. 지역 농산물의 지역 소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익산 푸드플랜. 농민과 지역 소비자가 서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KCN 뉴스 최정호입니다. 전라북도시 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새만금 연결도로 국도 승격을 건의했습니다. 전북시 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어제 원래회를 열고 새만금 연결도로 국도 승격과 신설도로 개설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이 탄력을 받고 국제협력 용지 활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교통 SOC의 확대와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의 보리재배 농가 생산, 전량 구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보리 생산 물량 전량 매입 건의안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성정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인수합병 투자계약을 맺고 이스타항공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성정이 인수대금은 1,100억 원으로 현재 110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는 유상증자를 통해 잔금을 낼 계획입니다. 또 직원의 고용을 5년 동안 승계하기로 했으며 해고자 복직은 추후 경영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스타항공은 인수대금 활용 방안 등이 담긴 회생 계획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도의회 제11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김정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부위원장은 나기학 의원이 맡았고 예결위원으로는 9명의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예결위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며 제2회 추경 예산과 내년 본 예산을 심의합니다. 김 위원장은 익산시의회 5, 6, 7대 의원과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등을 역임했습니다. 논란을 빚었던 민주당 전북도당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가 다시 구성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선출직 평가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칙과 기준을 세워 새롭게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선출직 평가위 구성 과정에서 정치권과 논의 없이 이뤄졌고 선출직 평가위원 일부 인사들이 문제가 있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신영대 의원은 김성주 도당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에 반발해 도당 관련 당직 사퇴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300메가와트 발전 사업과 관련해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오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따르면 A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자인 한화솔루션 컨소시엄과 새만금 솔라파워를 상대로 낸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A업체 평가 점수가 낮아 입찰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솔라파워는 다음 주부터 15일 동안 한화솔루션 컨소시엄과 계약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1주년 되는 날입니다. 참전 유공자들은 이제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92의 6.25 참전 유공자 정진호 할아버지. 익산과 군산에는 정진호 할아버지 같은 6.25 참전 유공자가 모두 625명 있습니다. 명예로운 청춘을 보냈지만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늘 모자란 상황. 말씀과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대신해 딸 정영신 씨는 하소연합니다. 6.25 참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지금 유공자에 대한 대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부족하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할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은 정부에서 달마다 나오는 참전 명예수당 34만 원과 익산시의 보훈수당 6만 원, 정읍 9만 원, 진안과 장수, 고창은 10만 원인데 비해 2에서 4만 원 적습니다. 10년 전부터 6만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 6만 원이면은 전라북도에서 상위급의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는 6만 원인데 그 이외에는 다 8만 원, 9만 원, 10만 원 한 데가 많아요, 지금. 그렇게 올렸어요, 다른 데는. 사망 위로금의 경우 익산과 군산이 15만 원인데 비해 전주 임실 부안이 20만 원, 정읍은 50만 원으로 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올해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109만 6,700원. 참전 유공자들이 받을 수 있는 수당과 위로금, 보조비를 모두 더해도 80만 원에 불과합니다. 전북도에서는 기념행사, 안보 결의대회 등 참전 용사들을 위한 행사를 열고 있지만 지자체 보훈수당에 포함되는 만 원을 빼면 참전 용사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목욕 서비스, 그 다음에 이용 서비스, 미용, 그 다음에 뭐 휠체어 같은 것도 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뭐 대여를 좀 해주신다던가 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뭐 병원도 막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못 가시니까 이제 그런 것 정도는 이렇게 콜을 하면 좀 와주셔서 그런 것도 좀 해주시면 더 좋죠. 훈장도 좋고 조그마한 선물도 좋지만 그래도 그냥 현실적인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전쟁의 아픔을 세월로 달래고 있는 참전 유공자들.
영웅이라는 명예에 걸맞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뉴스 하주입니다. 익산시는 오늘 6.25 전쟁 제71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보훈회관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6.25 전쟁 제71주년을 기념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참전 호국영웅에 대한 예우와 존경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념식에는 정원일 익산시장과 유재구 시의회 의장, 전북 서부보훈지청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보훈회관 건립을 축하했습니다. 또한 보훈단체에서는 오래된 보훈회관을 재건립하는 데 기여한 유재구 시의장과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 강경숙 산업건설위원장, 박종대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34명으로 사흘 연속 6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발생 602명, 해외 유입 32명으로 지역 발생 가운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467명으로 77.6%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190명의 감염자가 나오는 등 꾸준히 늘고 있어 방역 대응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하루 새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명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서울의 확진자와 접촉한 외국인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익산과 군산에서는 1명도 나오지 않았으며 누적 확진자는 2,334명입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격리자는 익산 48명, 군산 24명입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날로 커지면서 토종 씨앗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익산 함열에서 토종작물 모종을 나눠주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농업인들이 토종 씨앗을 나눠받고 또 재배 교육도 받았습니다. 현장을 이영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익산 함열읍 토종종자 채종포, 콩과 들깨 등 토종종자를 나눠받고 토종 농작물 재배 방법에 대한 수업을 듣고 있는 52살 김주선 씨. 평소 토종 농작물 재배에 관심이 많던 김주선 씨는 논산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심는 게 너무 재밌구나 생각했었는데 그냥 그런 게 다 우리 건 줄 알았는데 이 토종이라는 게 따로 있고 우리는 그 씨를 늘 사와서 심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분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어리석게 했을까 생각도 되고. 지난 2019년부터 올해로 3년째 채종포를 운영해온 익산 여성농민회가 콩, 대파, 들깨, 상추 등의 모종 나눔 회장을 열었습니다. 지난 4월 고추, 옥수수 등의 모종 나눔 행사 이후 벌써 2번째입니다. 여성농민회는 토종 농작물의 가치를 알리고 나아가 익산을 토종종자의 메카로 키워 유전자 조작 농산물 GMO를 대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FTA 이후에 종자를 대부분을 수입해서 쓰더라고요. 수입해서 쓰고 수입 로열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땅이 척박하고 그다음에 비료도 좋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잘 못 지었는데 요즘은 토종을 농사를 지어도 제만큼 소출도 나오고. 또 지난 2016년 전북도에서 제정된 토종 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 가을에 토종 씨앗 나눔 한마당을 개최하는 등 전북도와 연계한 사업도 확장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종 종자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량 주권의 문제가 우리나라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식량 주권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라져가는 토종 종자를 지키고 토종 먹거리로 우리 식탁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농업인들. 익산이 전북도 토종 종자의 메카가 되겠다는 포부가 당차 보입니다. KCN 뉴스 이영택입니다. 최근 수도권 및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A형 간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수도권과 충청 지역 등을 중심으로 A형 간염 환자가 다시 두드러지기 시작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A형 간염에 감염되면 발열과 구토, 황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치사율은 0.1에서 0.3%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는 A형 간염 예방을 위해 조개류는 충분히 익혀 섭취하고 조개젓 구입 시 A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 이력 확인 후 구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20, 30대는 항체 보유율이 낮다며 항체 검사 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비를 받아 축사를 매각한 익산 왕궁의 일부 축산 농가가 다른 지역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환경 민원이 재발해 논란을 낳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만기 도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왕궁 축사를 국비로 매입하면서 수질 개선과 악취 저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축사를 매각한 농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축산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환경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매입한 왕궁의 축사 132곳 가운데 9곳이 다른 곳에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최근 기간제 직원 채용 절차를 갑자기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16일 월명 수영장 안전요원 1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뽑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지원자는 지난해 1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했던 A씨 1명이었지만 군산시는 지난 21일 채용 계획이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때 동료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며 군산시 감사실에 조사를 요청한 전력 때문에 문제를 삼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채용을 하지 않기로 한 건 이 일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춘포면 고려온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과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원금 상환 1년 유예를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96억 원을 융자받아 지난 24년 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고 있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일자리를 잃은 입주민들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야반도주나 이사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780세대 가운데 312세대가 비어 공실률이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은 이자는 지금과 같이 매월 상환하되 원금에 한해 1년간 납부를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김제시가 새만금 개발청의 지적 측량 성과도 공개 거부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김제시와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는 2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개발청의 새만금 동서도로 지적 측량 성과도 비공개는 지자체 권리행사 방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김제시로 귀속된 만큼 행정구역 신청을 위해 지적 측량 성과도가 필요한데 새만금 개발청이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앞서 새만금 개발청은 군산시의 지방자치법 헌법소원 심판 제기를 근거로 위원회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송하진 지사가 공직자들을 겨냥해 부조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신하라고 밝혔습니다. 송 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공무원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 부동산 투기, 성추행 등이 생겨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공직사회에서 공직기강의 개념과 방향을 재정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간부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방역 공무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전주 효자동의 한 아파트 540세대에서 정전이 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25일 오전 9시 56분쯤 전주 효자동 일대 아파트가 정전됐다가 2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정전으로 540세대가 불편을 겪었으나 비상전력을 이용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의 사고는 없었다고 한전 측은 전했습니다. 한전은 아파트로 전기를 공급하는 지상 개폐기에 연기가 나면서 일시적으로 정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민경입니다. 도내 대학들이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 정원 미달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늘 전북대에 따르면 도내 17개 대학이 참여한 전북대학발전협의회를 창립하고 코로나19 위기와 인재 수도권 유출 가속화 등에 대한 해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참여 학교는 군산대와 원광대, 호원대 등 도내 모든 대학입니다. 협의회는 학술교류 협정을 통해 대학 간 상호 학점을 인정해주거나 교육과정 등을 공유하고 학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제조기업인 YH에너지에 신규 채용하기 위해 실무형 기술 인력을 양성합니다.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새만금 국가산단에 신규 입주하는 YH에너지와 현대 GV에너지에 우선 채용할 예정입니다. 모집 인원은 태양광과 소풍력, 신재생에너지 인력 양성 과정 등 모두 40명입니다. 훈련 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새만금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도내 스카우트 대원들로 구성된 잼버리 JB 국가대표가 홍보에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잼버리 JB 국가대표 146명이 새만금 일대와 도내 지역을 탐사하며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전 세계 171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2023년 8월 새만금에서 14일 동안 열립니다. 잼버리 JB 국가대표는 도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잼버리 홍보대사들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와 협동조합 드림스타트가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 활동을 위해 아동 10명에게 유니폼과 축구화 등 스포츠 관련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군산 수송동 돈천지와 삼성 로얄 의원, 하나공구가 복지 사각지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선행을 약속하고 착한 가게에 동참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7도, 최고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0도에서 2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잔잔히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